아직은 연두와 태경이가 인정받지 못했지만 결국 두 사람이 재결합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태경이와 연두가 어떤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되는지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즐길 수 있으실 거예요. 반응을 보면 태경이와 연두의 행복을 바라시는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저도 느끼는데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바라시는 대로 연두와 태경이가 정말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된다고 합니다. 연두와 태경이가 해피엔딩을 맞게 되는 것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은금실이 두 사람을 가장 많이 도와줬습니다. 은금실은 연두와 태경이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도움을 줬는데요. 은금실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연두가 자기 평생 약점이었던 한글을 뗄 수 있게 가르쳐준 은혜를 전부 갚아야 한다고 마음먹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갚을 수 있었던 거죠. 은금실은 편지 한 장을 남겨놓고 태경이 집으로 갔습니다. 태경이 집에 숨어 있으면 하늘이도 마음껏 볼 수 있고 연두랑도 매일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요. 은금실은 연두와 매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연두의 성품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태경이가 연두만큼은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두는 착한 아이였잖아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태경이가 연두한테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대하느라 화끈하게 청혼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양쪽 부모님의 허락을 받기 전까지 연두한테 함부로 청혼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은금실마저도 그런 태경이 모습에 사내답지 못하다고 투덜거릴 정도였는데요. 보다 못한 은금실은 태경이 등을 떠밀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비서한테 연락을 넣어서 분위기가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편지를 한 장 써놓고 하늘이를 데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편지에는 자기가 하늘이를 데리고 갈 테니 미리 예약한 레스토랑으로 오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태경이와 연두는 영문도 모른 채 은금실이 알려준 레스토랑으로 출발했어요. 태경이는 은금실이 또 무슨 꿍꿍이로 저러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아직도 은금실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태경이가 은금실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것도 안타깝지만 그건 은금실의 잘못도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태경이가 공시 가문의 핏줄이 아닌데 회사를 욕심내면 어떡하나 노심초사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태경이를 구박했었잖아요. 그런 세월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 태경이도 은금실을 완전히 믿을 수 없게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연두는 그런 태경이를 달래면서 할머님이 이제 다른 꿍꿍이로 이렇게 데이트 기회를 주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연두는 은금실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잖아요. 겉으로는 꼬장꼬장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정이 깊어서 투덜거리면서도 태경이와 연두를 도와주려고 한다는 사실을 전부 알고 있는 연두였어요. 은금실에 대해 얼마나 잘 파악을 하고 있었는지 과거에 한글을 가르칠 때 똥금실이라고 하면서 은금실의 성질머리를 살짝 긁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누가 이렇게 써도 읽지 못하면 아주 속상한 일이라고 하면서 학습 의지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이제 편지도 척척 쓰는 은금실의 모습은 정말 뿌듯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데요. 레스토랑에 도착했지만 하늘이는 거기 없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은금실에 전화가 왔는데요. 은금실이 같은 건물에서 하늘이랑 잘 놀아주고 있는 사진과 함께 자기가 하늘이를 봐주고 있을 테니까 오랜만에 오붓하게 식사를 하고 오라는 거였습니다.
아이를 키워본 사람은 알겠지만 육아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아이와 씨름을 해야 하고 한 사람이 아이를 보면 다른 한 사람이 밥을 먹고 그러는 게 일상이 되는데요. 두 사람이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옆에서 그걸 모두 지켜본 은금실이 1년 만에 만난 태경이와 연두가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에 데이트도 하고 싶고 그럴 텐데 하늘이 키우느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안타까웠던 거죠. 분위기가 좋은 데서 밥도 먹고 데이트도 해야 프로포즈를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럴 텐데 그럴 여유가 전혀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은금실이 기회를 만들어준 거였는데요. 태경이는 하늘이를 마음대로 데리고 가버린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한편으로 연두와 데이트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입으로는 투덜투덜거렸지만 이왕 이렇게 예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 저녁을 먹고 할머니와 하늘이를 찾아서 함께 집으로 들어가자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연두도 처음에는 하늘이를 걱정했지만 태경이와 오랜만에 같이 저녁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얼른 저녁을 먹고 하늘이를 데리러 가자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모두가 놀란 반전이 있었습니다. 은금실이 태경이와 연두 몰래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 거였지만 은금실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있었던 건데요. 로맨틱한 분위기에서 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되자 태경이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던 거죠. 그건 연두한테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 준비했던 두 사람의 결혼 반지였습니다. 연두는 태경이를 두고 하늘이를 낳으러 떠나면서 반지를 태경이한테 남겨두고 갔었잖아요. 혼자 남겨진 태경이는 반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는데요. 태경이는 그 뒤로 항상 반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기회가 생기면 연두한테 다시 프로포즈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하늘이를 키우면서 도저히 기회가 나지 않아서 못하고 있었던 건데 은금실이 기회를 만들어준 거였습니다. 연두는 태경이가 내민 반지를 보고 감정이 울컥 올라오고 말았어요. 자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반지를 마음에 품고 다녔을 태경이를 생각하니 갑자기 눈물이 솟아올랐던 건데요. 연두는 태경이가 내민 반지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태경이는 연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고 이제야 진정한 프로포즈가 성사된 거죠. 지난번 결혼은 태경이가 위장 결혼을 하자고 했던 거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태경이가 진심을 담아 청혼을 했고 연두가 그걸 받아들인 건데요. 그렇게 두 사람은 백년가약을 맺겠다는 약속을 하게 됐네요. 은금실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연두와 태경이 사이의 분위기가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눈치 하나는 정말 빠른 은금실이었는데요.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눈치챈 은금실은 연두를 쓱 훑어보다가 손가락에 반지가 끼워졌다는 것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그걸 아는 척은 하지 않고 조용히 미소만 지었는데요. 자기가 마련해준 기회를 태경이가 잘 낚아챘다는 것에 흐뭇해하고 있었습니다. 맨날 구박만 하던 손주놈이 이제는 다 커서 자기 앞가림을 훌륭하게 하는 것을 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는데요. 태경이는 은금실한테 다시는 하늘이를 마음대로 데리고 사라지지 말라고 투덜거렸지만 은금실은 은혜도 모르는 이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여전히 투닥거리는 은금실과 태경이 사이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왠지 모를 훈훈함이 느껴졌어요. 연두가 하늘이도 듣는데 언제까지 싸울 거냐고 하자 태경이와 은금실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날 저녁 모두에게 행복한 일이 있었다는 게 확연하게 느껴지는 귀갓길이었네요. 이 이야기는
개인적인 상상력을 기반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밝혀질 진짜 내용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